네, 안녕하세요. 네, 폴리글랏 언어여행자 셀레나입니다. 앞에 영상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HSK 5급 제가 어떻게 여태까지 중국어를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중간에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HSK 5급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까지를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상반기까지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시험을 보기로 했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7월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서 10월쯤 시험을 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10월 시험을 목표로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요거를 한 권으로 끝나는 한 권이면 끝 HSK 5급 교재, 독해, 이렇게 듣기, 또 쓰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재가 있어서 요걸 사용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너무 또 오랜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중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저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실력이 이제 늘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천천히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이렇게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좀 생각보다 잘 실력이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4급 수준은 맞는데 거기서 이 5급과의 간격을 제가 못 맞추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근데 도저히 10월 시험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11월 시험을 봐도 올해 안에는 합격하든 안 하든 결과가 나오니까 그럼 11월 시험을 보자 해서 이제 처음에 10월 시험을 접수했다가 11월로 시험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가 되었는데,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후기 같은 거 검색해 보잖아요. 저도 후기를 이제 막 HSK 시험 후기 막 검색을 해봤는데, 그 HSK 시험이 공식적으로 개정이 한번 있었던 거는 이제 2010년대 초반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공식적인 개정은 없는데 2022년쯤에 이제 현재 지금 HSK가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그 6급 이후를 7급, 8급, 9급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급수를 하나 선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식적인 개정은 없었지만 그 사람들 후기를 봤을 때 체감하는 게, 예전에 몇 년 전에 5급과 현재 5급이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글들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6급 위에 이제 원래 6급이 최고급이었는데 그 이후로 7급, 8급, 9급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5급, 6급 이런 것들도 난이도가 다 올라갔다. 혹은 5급이어도 6급의 단어가 많이 나온다. 혹은 6급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글이나 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거의 시험 보기 전날쯤 알아가지고 좀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시험을 이제 당장 취소할 수도 없고 하니 시험을 보러 갔는데, 사실 마음을 이제 좀 비우고 가긴 갔는데,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저는 이제 이런 교재 실린 것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재에 빠른 거는 저리 가라 일 정도로 굉장히 빨랐고, 마치 막 1.5배속 걸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책도, 이게 책이 나온 지가 좀 됐던데, 언제 나온지 한번 보면은, 이 연도가 이 책은 2016년에 나왔네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현재 출제 경향을 사실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거 이렇게 한 권씩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도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나눠진 책을 샀는데, 서점에서 혹시 책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초판이 언제, 혹은 몇 쇄, 그러니까 최근에 좀 찍어 나온, 최근에 출판된 책을 사시라는 충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독학을 했는데, 만약 인터넷 강의를 들으신다면 좀 최신 어떤 경향이 좀 잘 반영되어 있는 인터넷 강의를 고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시험을 전 IBT로 받고 이제 어찌어찌 겨우겨우 시험 뭐 답안지는 다 제출을 했지만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미 듣기가 나올 때 이거는 좀 어려운 싸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한 2주, 3주 정도 뒤에 발표가 나는데 네, 이제 합격자 발표를 보러 들어갔는데 만점에 300점이잖아요. 딱 150점 맞았습니다. 딱 반타작 한 거예요, 반타작. 진짜. 이 세 과목의 총점이 180점이 되어야 합격인데, 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IBT 11만원. 정말. 저는 뭐 이거를 어디 뭐 취업할 때 쓰거나 이럴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점수가 낮아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뭐 180점이든 181점이든 뭐 어쨌든 합격만 하면 되는 거라 상관이 없었는데, 네, 좀 처참한 성적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2025년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생각이고요. 이제 좀 최근에 나온 교재를 좀 찾아서 보려고 이제 가지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국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이 좀 가깝고 공부할 컨텐츠가 많다는 이유로 사실 중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할 어떤 소재나 뭐 재료, 무슨 뭐 인강, 뭐 유튜브 이런 건 굉장히 많지만 공부를 잘 지속해야 되는 사실 어떤 이제 그 목표가 좀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 돼서, 그래서 중국어 공부 좀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외국어를 잘하려면 첫 번째는 생계가 달릴 것. 그러면 굉장히 잘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뭐 쓰기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말로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반면에 저는 사실 그런 요인이 없고, 두 번째는 뭐 가족이, 그러니까 그 외국어를 써야 하는 가족이 있거나 혹은 뭐 연인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이것도 사실 첫 번째랑 조금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그런 요인이 사실 없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요즘 이제 말하는 덕질, 뭐 좋아하는 예를 들면 배우가 있다거나 뭐 영화, 드라마, 뭐 노래, 뭐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사실 중국어에서 아직 그런 콘텐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속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2025년도에 저희 중국어 공부의 과제는 이제 HSK 5급 합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국어 공부를 계속할 요인을 뭘로 삼으면 좋을까, 그걸 찾아내는 게 저의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이렇게 불합격설이라고 하기엔 그냥 넋두리, 내가 왜 시험에 떨어졌고 막 그런 넋두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HSK 5급 합격서를 들고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再见。